말은 잘해요. 내가 그러면은 아유 야 심부름도 잘 나온다 꼬맹이가. 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 온 힘을 쏟는 사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인천 초등생 화재 부상 사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났다. 이 정도만 알려졌었는데 이게 단순한 화재가 지금 아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14일 오전 11시 10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약간 출출할 시간이죠. 네. 이제 그 시간에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10살 그리고 8살 형제가 이제 점심으로 라면을 직접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하게 된 건데요. 여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4층짜리 빌라 중에 이제 2층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화재가 난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형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제 주소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고요. 빌라 이름만 얘기했는데, 당황해서. 네, 맞습니다. 이제 같은 빌라가 좀 여러 개 있었나 봐요. 그 주변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방당국에서 최대한 빨리 찾아서 그 한 5분 정도 사이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집안에서는 형제가 굉장히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연기까지 흡입을 해서요.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이들이 화상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단 10살 형은 전신 3도 화상입니다. 굉장히 중한 화상이고요. 그리고 8살 동생은 1도 화상인데 여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일단 이 아이들이 발견될 당시에 형은 이제 침대 쪽에 있었고, 그리고 동생은 침대와 책상 사이 밑에 쪽에 있었는데 이불을 이렇게 돌돌 말려놨던 그런 흔적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아이들이 다 깨나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물어보기 힘들지만 네. 형이 일단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불로 감싸매고 최대한 똘똘 하고, 본인은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다가 형은 어쨌건 직접적으로 이제 화마에 더 노출이 많이 됐고요. 아이고. 그러다가 형은 이제 3도 화상을 입어서 지금 현재 지금 의식이 없는 상황이고요. 동생은 지금 현재 1도 화상을 입고 그래도 지금 다소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가슴 아픈 게 이게 한부모 가정이었다고 하고요. 또 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었다고 하는데 엄마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서 키우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명의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곳도 사실은 인천도시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자로 분류가 되면서 수급비하고 자활근로비를 합쳐 한 달에 약 한 16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6월, 7월 이 두 달 동안은 자활근로비로 67만 7천 원, 7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8월 들어가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활근로가 끊기게 돼요. 그러면서 8월 같은 경우는 약 한 13만 원 정도 4일 일하고 그 정도 받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이 된 것 같고, 또 아이들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엄마가 집을 비우는 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두 명만 있다가 스스로 이제 이게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다가 라면을 끓여 먹게 됐고, 그 상황에서 이제 불이 나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이웃들은 이 집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번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애들이 왔거든요. 큰 애가 오든지 작은 애가 오든지 엄마랑 같이 온 적은 한 번인 거 있고, 거진 애들이 심부름을 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 작은 애는 막 말라가지고 체구가 되게 작잖아요. 걔가 맨날 이거만 이렇게 작아 얘가. 초등학생 치고. 근데 그 싱싱카를 매일 타고 다니는 그 애기들이 타는 거잖아요. 막 애들 때리고 그런가 봐. 은희도 나도 들으니까 애 때리자는 소리가 들려. 근데 난 꼭대기에 살거든요. 근데 저기서 한 2번 들었나. 근데 동네 사람이 얘 때린다고 그렇게 신고를 했나 봐, 몇 번. 지금 한 가정 아이들이라 해서 좀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방치돼 있다. 뭐 이런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그래요?
3번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1차 신고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에 부모가 돌보지 않고 형제가 방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서 인천시가 식사 제공 학습 가능한 지역 아동센터 아이를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어머니가 이걸 이제 거부를 하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차 신고는 2019년 9월에 인천시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집안 청소 상태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신고가 들어와서 이때도 다른 곳에 보내려고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3차 신고는 2000년 5월에 있었습니다. 인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어머니에게 아이들 격리 보호해야 된다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네. 이때도 이제 경찰이 어머니와 형제를 분리조치 없이 그냥 검찰에 송치를 했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아마 이제 법원에서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법원에서도 그러면 상담 치료를 해라라는 조건을 달고 이 형제와 어머니가 함께 생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상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처분 내려지거나 상담을 많이 받지 못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방치된 상황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잘 안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되는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집중력 장애가 있다 이렇게 알려진 큰아들한테 손찌검을 있었다. 했다. 네, 이게 그렇게 확인이 된 건가요? 뭐 그렇게 지금 확인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손찌검이 어느 정도의 손찌검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아마 ADHD를 앓고 있는 큰아들을 훈계하는 형태에서 아마 어머니가 손찌검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경찰은 이걸 지금 아동 학대, 신체적 학대와 방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 조사 결과에 손찌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좀 확인된 것 같고요. 이제 검찰 수사를 더 보강을 해서 이걸 기소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아동보호기관이 피아동 아동 보호 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네. 이게 명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된 그러니까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일단 인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엄마와 아이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 엄마가 아이를 계속 방임하니까 분리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아동보호 처분을 이제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네. 이제 아까 최진봉 교수님 살짝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아이들이 본인들은 엄마랑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굉장히 많이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을 뭐 심하게 물리적 학대한다기보다는 약간 방임에 가까운 행동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것보단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위탁 보호 처분이라고 해서 이 아이 교육과 그 아이들을 돌봄과 관련해서 엄마는 한 6개월 정도 상담을 받고 아이들은 한 1년 정도 상담을 받으라 명령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상담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처분이 나왔습니다만 상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테고 뭐 어떤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맞습니다. 뭐 좀 케어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누군가 좀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이건 뭡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전날에도 집을 비웠다는데 일하러 나간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엄마의 진술로는 전날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거리가 좀 없는 상태여서 상자 붙이고 하는 그런 일을 지인이 도와달라고 해서 일하러 나간 그 일을 거예요? 하러 갔다. 이제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해봐야겠죠. 어머니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에 가서 이 일을 하고 이 현재 화재가 있었을 당시에는 어머니가 없었죠. 이제 화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현장에 오긴 했습니다만 뭐 물론 이 어머니가 고의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일거리 때문에 그랬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불이 나고 그 순간에도 전날부터 저 10살 또 8살 형제는 둘이만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게 비단 저 한 가족만의 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연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보이셨을 텐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양자 의원이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낳아 홀로 키워야 했을 그 어머니의 고단함이 가슴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나 그 어미 밑에서 배고픔을 견뎌내야 했던 그 작은 아이들의 삶의 무게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짓누릅니다. 부모의 무책임이 큰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국가가 이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른바 일반적 가정도 아이들을 돌보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은 가정들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 책임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책임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와 국가가 면책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해주지 못하는 그런 분명히 빈 공간이 저 아이들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돌봄 빈 공간, 돌봄을 못하는 공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계속이 되면서 문제는 이제 학교에 가 있으면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공동체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그 어린이 보호 기관이죠. 시민사회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19 이후에 낮에 집에 혼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조사해봐. 초등학생은 46.8%, 중학생 55.9%, 그리고 고등학생은 64.9%가 낮에 혼자 있었다는 겁니다. 집에 부모의 도움 없이.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두 어린이가 이런 정말 안 좋은 일을 겪었지만 이런 어려움 상황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 거거든요. 사고가 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부모가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남아서 비대면 상태에서 아이들만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돌봄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분들도 아직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비대면 시간이 계속 길어질수록 이런 방치된 어린아이들, 특히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우리 땐 다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나 보는데 이게 옛날이랑 좀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밖에 나가봤자 친구들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더 외롭고 더 제대로 돌봄을 못 당하는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시하고 교육청에서 돌봄시설 이용 현황 전수조사한다.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 가정 같은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해 주죠. 근데 그 제공해 주는 것도 이제 집에서 부모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청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방임하는 가구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에서는 이제 아동보호 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 돌봄 서비스를 이제 신청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 관련해서 이제 전수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사실 이건 진작부터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죠. 그리고 방임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도 신청을 안 하는데, 신청 안 하면 그만이 아니라 이제는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 아이들을 찾아내서 보호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천시 교육청 이상훈 대변인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상 뭐 학부모님들께서 돌봄 교실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억지로 저희가 사실 돌봄 교실로 학생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충분히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좀 돌봄이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돌봄 교실을 활용해서 어린 아이들끼리 각 가정에서 이렇게 방치되거나 홀로 있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 수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뭐 학생들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좀 쌍방향 수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조례와 종례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학생들의 건강 체크와 안부 체크를 하도록 지금 다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인천 초등학생 경우에도 부모한테 이 돌봄 교실을 안내했는데 거부했다고 들었는데 거부하면 대안이 없나요?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쉽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모가 거부할 경우에도 돌봄 교실을 나오게 할 수 있게 그 법안을 바꾼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명확한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